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세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혼조세가 역력했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네. 국내 증시 오늘도 좀 미지근하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충격이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올라갈 때 못 따라갔었는데 급락을 하면 이거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더 하락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코스닥 위주로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교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 초반에 변동성이 심할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져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탑5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탑5 변동이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대 에버다임, 어제 AS 들어갔었죠. 최근에 급등, 상한가 찍었기 때문에 32% 수익률 1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의 랠리가 대단했습니다. 어제 시장 진짜 안 좋았는데 LS 일렉트릭이 무려 18%의 급등 나왔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10% 이상의 급등, 실적이 정말 좋았고요. HD 현대건설기계 17%, 현대 로템까지.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여기 다 있네요. AS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LS 일렉트릭, 우리 개국날 그 디데이 종목으로 받았었죠. 선물 같은 종목입니다. 수익률 31% 돌파가 됐고요. 장중에 26만 원까지도 터치가 된 상황인데 욕심 더 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더 내도 된다라고 와.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전선,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시장에서 살 거 없을 때 이쪽 섹터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도 좋지만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하기 때문에 밸류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드렸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조금 더 지켜준다고 하면 또다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7만 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와, 들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LS 일렉트릭 너무 높은 자리에 목표가 주신 거 아닌가 했는데요. 벌써 돌파가 됐고요. 2차로 27만 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놀라웠던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닐까 싶은데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한 2배가량이 잘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그야말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자리 대장이잖아요. 네. 더 갈까요? 어디까지 보세요? 이게 진짜 월요일날 제가 종목을 어떤 걸 갖고 오지 어떤 걸 갖고 오지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조정도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화요일날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주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정이 들어올 때 딱 대장주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후년이 더 좋은 섹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실적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LS 일렉트로닉이나 효성중공업보다 거의 2배 정도 가량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이 대장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이런 종목은 조정 시 매수 관점 딱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을 줄 때 들어가야 된다. 시장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놨다가 겁 없이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았나라고 말씀해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다 빠질 때 버텨주고 올라가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차피 주도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래서 목표가 34만 원까지도 찍어주는 모습세가 나왔고 2차 목표가는 37만 원 잡고 와. 대응하겠습니다.
이 종목 우리 월요일에 받았고요. 화요일에 급등,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숨에 목표가 돌파가 된 자리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써낸 자리입니다. 목표가는 37만 원으로 2차 상향 조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진짜 수익률 너무 좋으신데요. 좀 더 가까이서 자세히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아니면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세 가지 방법들 활용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RG 넥스원입니다. LRG 넥슨 방산주. 네. 최근에 건조기가 핫하더라고요. 건설기계, 네. 조선, 그다음에 기계까지 해서 방산으로 가져오셨는데 간밤에 록히드 마틴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했었는데 5% 급등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국내 증시도 훈풍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다. 어떻게 들어봐야 될까요? 지금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보다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가 좀 더 길게 남아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이 언제 끊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런 3사 중에서 가장 길게 남아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다들 알다시피 UAE 천궁2 그리고 사우디 천궁2 수주 완료됐고 이 매출 성장이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우디 천궁을 받았던 부분에 2차 계약은 거의 2배가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수주 완료된다라고 하면 실적 모멘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도 얘기가 나오는 동유럽 쪽 루마니아 항 여기도 신궁 그리고 천궁2까지도 수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전 그리고 방산 방산을 수출하는 데가 원전도 같이 수출하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동유럽 쪽으로 K 열풍, K 방산, K 원전이 불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천궁2 수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우디, UAE 그리고 천궁, 이라크까지 이렇게 세 개국이 된다는 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천궁2 벨트가 생기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유럽 그리고 사우디 쪽 이쪽도 계속적으로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산주 계속해서 수주 잭팟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LIG 넥스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방산무기 미국으로의 수출 기대감이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유도 미사일을 테스트했는데 이게 성공률이 거의 100%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 무기에서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도 무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3발 쏘면은 2발 맞으면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 맞는 부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깜짝 놀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테스트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됐고 이제 수주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천궁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쌉니다. 천궁2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발당 15억에서 1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수출이 납품될 수 있는 무기 이름은 비궁입니다. 비궁 같은 경우는 한 발당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워는 약하다, 화력은 약한 부분인데 미국에서 약간 그런 부분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성공률은 높고 화력은 약하지만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해양 경비나 이런 부분을 쓸 때 더욱더 요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저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 K 방산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방산 수출 국가 아닙니까? 거기까지 납품을 한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손부터 잡고 시작하듯이 미국이랑 방산 수출도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부터 조그만 무기부터 수출하면서 더욱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 기대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붙어오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 볼게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대한 시너지가 있다. 고스트 로보틱스가 그 네 발로 걷는 개처럼 생긴 로봇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의 스타일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회사가 돈을 잘 번다.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게 저는 제일 좋은 회사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왜 인수하냐 이 의문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산이랑 로봇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네 발 달린 개입니다. 사람 이 개로 뭘 하냐? 정찰이나 이런 부분을 임무를 수행하는 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너 저기 가서 확인하고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뢰도 있을 수 있고 적군의 총알이나 이런 게 날라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로봇계가 가서 탐지하고 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조금 더 미래 사회 방산이 나갈 부분은 어떻게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LRG 넥선이 더 한 발짝 나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리고 여기 강아지에 이제는 또 미사일 LRG 넥선이 잘한 미사일까지 장착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올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각 회사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하나 인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공군과 지금 협약을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그 네 발 달린 개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던 업체는 또 다른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에 더욱더 용이하다. 납품할 수 있는 게 용이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LRG 넥선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거는 미국과 거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키포인트가 좀 다른 방산 관련주보다 매력 포인트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L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또 로봇주로서의 부각도 받아가더라고요. 네. 방산 플러스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로봇주가 좀 움찔움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더 커지는데 자 아래 지금 목표가 손절가가 나가고 있네요. 차트 열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했는데 록히드 마틴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갔던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갭이 2, 3% 올라간다라고 하면 종가쯤에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시초가로 나와 있는데 전일 종가 부근에서 들어가자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 20만 5천 원 말씀 주셨습니다. 원체 높은 자리 아닐까 싶지만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 군단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어디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이요. 네. CXL 관련주 네, 맞습니다. 맞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CXL 대 HBM 달려 있는데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요. HBM은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CXL 우리가 힘쓰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오셈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CXL 나오고 HBM 나오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라고 많이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HBM 같은 경우는 높은 대역폭 그리고 저전력 소비 그리고 공간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효율성은 HBM 같은 경우에 단수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더 낮추는 이런 노력을 필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 또한 높은 가격 그리고 발열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낮추는 부분, 단수를 올리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HBM이 어떻게 보면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이지 않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너도 나도 HBM 관련해가지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꺾여진다면 그때부터 우리 이제는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구나 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게 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CXL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매력 포인트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장점은 확장성이 있고 자연의 효율성, 컴퓨터 리소스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유연성이 또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공유 확장성, CXL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리고 낸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낮은 단점은 대역폭이 HBM에 너무나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해 가지고는 AI 가속기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요즘 실현대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있고 CXL 같은 경우에 서버 환경 그리고 메모리 확장성과 자연 효율성이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더 선택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간과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CXL 관련주도 이제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그 계산 속도에 대해서는 HBM이 사실 월등히 빠른데 네, 맞아요. 이론상으로 용량을 무한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건 CXL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뚜렷하다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CXL 2.0 검사 장비를 글로벌 최초로 납품했다. 네오셈이 그랬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오셈이 이거 이렇게 CXL 2.0 검사 장비를 글로벌 최초로 납품했다는 이슈로 지금 CXL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됐고 지금도 어느 정도 다른 반도체들 관련주들보다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CXL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기를 26년에 21억 달러 그리고 28년에는 150억 달러로 성장을 전망한다는 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동반하는 회사를 많이 찾는다라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예상하는 성장치만큼 따라가 준다고 하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인텔에서도 계속적으로 CXL 관련해가지고 CPU가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춘 CXL D램 가치도 연계되면서 더욱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BM도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CXL 같은 경우도 3.0을 더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네오셈은 장비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을 먼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맞춰놓고 있지 않나 이런 게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내년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올해 실적보다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저 지금 이제는 하반기가 됐는데 하반기에서 볼 때는 이번 연도 실적이 되게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는 25년 실적을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합니다. 네, 왜냐? 해가 넘어가고 실적 발표가 이뤄지는 점 그때 넘어갔을 때는 차라리 이번 연도 25년도에 더 잘하는 기업들을 매수하고 하는 게 낫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내년 실적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세가 좀 있다. 그런 회사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4년 매출액은 영업이익을 약 105억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25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220억 그러니까 24년보다 내년이 거의 2배가량의 더 높은 걸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CXL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SSD 테스트, 버니 테스터 장비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삼성 평택 공장에서 지금 사공장 여기서 지금 저는 메모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낸드도 좀 집중을 한다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낸드 플러스 D램까지도 연결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키포인트는 시장에서 살아있지 않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 세 가지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동안에만 무려 170% 올랐고 3개월 동안에만 한 30% 올랐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이 종목도 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냥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장에 좀 조정이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매수가, 시초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차 목표가겠죠? 네, 맞습니다. 네, 1차 목표가입니다. 15,5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12,000원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오셈 확인해 봤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요. 이정우 전문가 만나 뵐 수 있고 QR코드 찍으시고 혹은 1644-5607 전화하시고 함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